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하락장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식을 시작하고 이제 7개월 차, 오늘부터 7개월 차 진입을 했는데 하락장은 막판에 조금 맛보기만 했었고요. 그리고 대세 상승장에서 공부한다고 소액 투자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거기 관련된 공부를 좀 했고,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 영상을 보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나름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데 앞서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주식 6개월밖에 안 된 주린이의 뇌피셜이고 전략이니까 만약에 고수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그 정도는 감안하시고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락장에 투자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현금의 비중을 늘려가지고 버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해지를 뭐 곧버스나 인버스를 이용해서 해지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요 부분은 뭐 얘기를 듣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아예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방망이를 짧게 가지고 투자하는 종목을 찾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공부를 최근에 좀 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대한민국에서 망하지 않을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입니다. 물론 고점에서 올인하는 거는 안 되고요. 자, 그러면은 왜 그 종목이 삼성전자인가 라고 했을 때 하락장에 분할 매매하기 좋은 기업이 어딘지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많은 유튜버 분들이 하는 얘기가 하락장일 때는 시총이 낮고 변동성, 쉽게 말해서 거래량이라기보다는 좀 묵직한 걸 얘기하죠. 거래량이 많은데 이렇게 변동성이 낮은 종목, 거래량이 많으면서 변동성이 낮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 종목이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과거에 그랬었죠. 그러면은 돌아오려고 하면 과연 이 종목이 하락을 한 다음에 돌아올 만큼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시총 높고 거래량이 많으면서도 무겁죠. 많이 안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시스템 반도체가 AI, 자율주행, 5G, 뭐 6G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언택트, 뉴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이오까지도 접목이 될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 현재 미래 먹거리라고 가장 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분야에 가장 최전방에서 수요를 찾는 종목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이 조건에 다 해당하는 게 결국은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퀄컴의 1조 원 수주를 하는 등의 다양한 호재가 있고, 그리고 현재 미래지향형 스마트폰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QNED 쪽, 요거는 지금 뭐 만약에 가격을 낮추고 불량률이 낮아지면서 수율이 좋아지면서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어마무시한 혁명이 될 거란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파운드리 증설 133조 투자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전문 인력 15,000명에 생산량 매년 11조 원 정도 R&D 시설에 투자가 집행되고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42만 명이 간접 고용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조가 다가 아니고 예전에 평택에 10조 투자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찾다 보니까 10조가 아니고 투자 규모를 늘려가지고 공장 3곳을 더 짓고 100조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이재용이 미래 투자는 멈추면 안 된다. 시스템 반도체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7나노 생산이 전 세계에서 딱 2개 회사만 현재 파운더리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게 TSMC랑 삼성전자인데 현재 TSMC가 50% 이상
50 몇 프로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57%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의 17%를 먹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83%의 아직 시장을 개척할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보시면은 퀄컴 반도체를 수주를 했습니다. 왜? TSMC가 원래 관련된 생산을 다 했는데 차세대 5G 칩 전량을 1조 원대 전량을 퀄컴 물량을 삼성이 수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미세 공정에서 경쟁 중인 TSMC 대비 삼성전자의 가격이 생산 원활성 측면에서 앞선 것으로 파악. 가격 대비 높은 효율을 낼 수 있고 기술 보완점을 시장에서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냐? TSMC보다 삼성이 현재 기술력이 앞선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비록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사훈을 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원가 절감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현재 TSMC가 가지고 있는 뭐 50% 이상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이상의 시장이 점점 삼성전자 쪽으로 잠식이 되면서 그냥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커져 버리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17%에서 퍼센트도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시스템 반도체 적용 분야가 모든 미래의 먹거리 사업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러다 보니까 파이도 점점 이래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재 2020년도까지의 매출을 결국 한 5년 향후 5년 후에는 초과 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딱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7나노만 이야기를 드렸지만 현재 삼성전자는 뭐 새로운 반도체 제작 기술로 해가지고 3나노 공정까지도 현재 갈 수 있다라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상태고요. TSMC도 3나노 공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2022년까지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인데 삼성은 2021년부터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럴 계획을 물론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요 두 의견만 통합을 해봤을 때도 삼성이 점점 잠식해 나가거나 혹은 1위로까지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TSMC를 잡기 위해서 가격 인하 카드도 지금 꺼내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 결과가 이제 퀄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스마트폰, 폴더블 폰을 이제 툴을 이미 출시를 했죠. 물론 이제 뭐 LG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폴더블 폰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하고 품질을 올리기 위한 핵심 기술은 삼성이 원탑이라는 거예요. 뭐 따라올 수 없는 원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갤럭시 시대의 스마트폰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슬라이드 폰을 2021년도에도 2021년 말에 출시할 계획이랍니다. 평소에는 일반 휴대폰처럼 생겼지만 옆으로 그냥 밀기만 하면은 이 화면이 커지면서 이제 우리 뭐 패드 같은 그런 화면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이거는 가로로 이제 슬라이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있다가 세로로 올리는 슬라이드 폰 또 지금 개발 뭐 출시는 아직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2022년도 출시할 계획으로 롤러블 폰이 있습니다. 이 롤러블 폰은 평소에는 우리 옛날에 그 필름 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원형통을 들고 다닙니다. 근데 휴대폰을 쓰려고 할 때는 이 원형통에서 이 액정이 요 안에 이렇게 지금 말려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당겨 가지고 휴대성은 높이고 그리고 대화면, 큰 화면은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휴대폰들을 또 2022년도에 지금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비저블 폰이라고 해서 지금 요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대폰 뒤편에 있는 검은색이 보입니다. 반투명으로 보이는 게 있고요. 쉽게 말해서 투명폰. 요것도 지금 개발해 있습니다. 요거는 뭐 LG도 지금 같이 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언제 출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현재 이게 화면은 앞뒤가 투명하게 만드는 게 어느 정도 되는데, 중요 부위는 아직 좀 전체적으로 투명한 건 아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가지고 또 나중에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NED. 저번에 제가 그 OLED 업체 신규 상장 종목 이야기할 때 나노 LED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요게 바로 그 나노 LED의 줄임말이고요. 이게 OLE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V로 생산을 하다가 최근에 안 하죠. 왜 그러냐면은 버닌 현상. 버닌 맞습니까? 갑자기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이게 화면에 빨간색이 좀 잔상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많이 느끼실 텐데, 그게 버닌 현상입니다. 근데 OLED에서 지금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TV에 그런 게 남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TV로는 지금 생산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화면의 해상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픽셀 하나에 몇만 개가 들어간다 하던가, 몇십만 개가 들어간다 하던가, 이게 그 LED가 나노 소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간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응답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색상 및 선명도를 보여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수율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생산 원가를 좀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용화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관련된 특허 기술을 삼성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로는 정말 이게 가격까지 낮춰가지고 시중에 판매될 정도의 이제 상품이 된다면은 아마 디스플레이 쪽 시장은 거의 QNED가 잡아먹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숙제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도 현재 삼성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그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하락장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얘가 지금 내가 매수했는 가격을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업종이 현재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삼성이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요건 좀 단기적인 문제긴 합니다. 단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로는 글로벌이나 국내 시장이 고평가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신용잔고라든지 유가라든지 금리라든지 기타 등등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다양한 게 있죠. 그런 지표를 봤을 때 고점이다. 근데 과거하고 다르게 이게 반대로 가거나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표들도 좀 꽤나 많이 보인답니다. 최근에 확실히 좀 시장이 이상한 것 같기는 해요. 소비 심리랑 소비는 위축돼 있는데 경기는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양한 지표들이 점점 고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양도소득세. 지금 현행법에서 10억 원에서 3억으로 대폭 하락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과거의 매도 물량을 이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매년 10조 원이 넘는 개인의 순매도가 쏟아져 나왔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버금가는 증시 악재로 이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는 25억, 그리고 2018년도에 15억, 그리고 올해 10억, 내년에 지금 3억인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은, 과거에도 매년 12월에만입니다. 3에서 5조 정도의 대주주를 피하기 위한 순매도 물량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12월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다가 이게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점점 미리 파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11월 달에도 나오고 최근에는 10월 달부터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고 미리 매도를 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9월 달부터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영상 중에 지금 증시 하락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뒤에 가서 잠깐 얘기 드리겠지만 아직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 기존에 매년에 3에서 5조 정도가 12월에만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약
57조의 순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대주주 물량을 회피를 하려고 하면은 이 물량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왜? 꼴랑 3억밖에 안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올 걸로 지금 판단을 합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인데 3억 대주주가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좀 말들이 많은데, 뭐 결국은 법 개정이 추가로 없으면 거의 확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삼성전자 12월 28일 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투매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본인이 3억이 아니라 본인 플러스 배우자, 조외,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까지 물량을 다 포함해서 3억이랍니다. 예를 들어 제 아버지가 주식을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많아가 1억을 사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 2억을 사놓으셨어요. 그럼 둘 다 3억 안 되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그 돈이 합해지면서 3억이 돼서 둘 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알기로는 3억이 초과되는 금액에 한해서 이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찝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이 아니다. 직계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까지 다 더한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을 내가 1억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또 2억 가지고 있다. 그러면 둘 다 대주주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래서 어디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추석 때 모여가지고 다들 가지고 있는 주식을 까가지고 비중 조절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슈커볼드에서 들었나?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있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하고 외국인이 많이 던지잖아요. 이 매도가 나중에 이때 나오는 투매 물량을 받기 위한 현금 확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월에서 12월이 되면 서서히 대주주를 피하기 위한 물량이 나올 것이고, 12월 달에 그게 절정이 될 것인데, 그때 주가는 완전 바닥에, 투매 물량 때문에 바닥에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받아 먹으려고 한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는 상태고요. 지금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뭐 앞에 안 좋은 조건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큰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 계속 거의 균등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당기순이익이 2019년도부터 조금 하락은 많이 했지만, 이거는 뭐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사업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적용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향후 뭐 2년에서 한 5년 사이에 아마 이거는 나중에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고요. 결국 회사는 주가는 기대감에 먼저 상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 2년 안에 6만원은 하락이 오더라도 6만원은 결국 돌아와 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삼성전자 차트인데, 제가 3월 19일 저점부터 해가지고 6만원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 전체를 분봉으로 쪼개가지고 과연 어느 가격대에서 가장 지지저항을 많이 받았는지 정확하게는 보지 않았고요. 대략적으로 계속 걸리는 구간이 있는 곳을 찍었습니다. 그게 47,800원, 5만원, 54,500원, 58,000원입니다. 그래서 요 가격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약간 오차는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체감했을 때는 제가 48,000원대 주식을 샀었거든요. 근데 계속 걸리는 게 49,000원에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보다 조금 아래쪽이 지지 저항선일 수도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고 대략적인 구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현재 최근에 보시면은 거의 뭐 9월 15일부터 해서 14일부터 해가지고 외국인 기관이 계속 꾸준하게 팔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여기네요. 기관하고 외국인 9월 15일부터가 맞네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거의 합세해가지고 계속 지금 팔고 있는 상태고요. 중간에 살 때는 요 때는 좀 많이 사기는 했죠. 중간에 살 때는 되게 소폭으로 사요. 쉽게 말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 물량이 많다. 기관하고 외국인은.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개인이 바치고 있습니다. 바치고 있는데도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개인들이 사들여도 그걸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화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대주주 요건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이제 개인들도 힘을 합쳐 가지고 계속 던지는 물량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떠넘기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올해 연말까지 단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를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전략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지지저항 가격선도 한번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금 비중을 높여 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주식을 한 80%씩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락 시작돼 버리면 같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응을 못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하락이 올 것 같으면은 채권이나 현금 비중을 높이고 주식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낮추고 종목수도 줄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하락장이 겁날 때는 무조건 현금 비중을 높여서 하락을 대비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대출 신용 생활비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락장을 대비하고 다시 반등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 전략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짧게는 6개월이겠지만 요번에 코로나 때처럼 길게는 2, 3년 더 길게도 봐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가 모자라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손실 나 있는 것들을 팔아서 생활비 쓰고 팔아서 생활비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시고요. 신용 절대 쓰지 마십시오. 급락 나올 때 반대 매매 나오는 순간 그냥 쪽박 거지 돼 버립니다. 자, 대출은 약간은 그래도 내가 여윳돈으로 하고 있고 월급이 괜찮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대출 끼는 건 괜찮아요. 내가 이자만 계속 낼 수 있다면. 근데 이자도 뭡니까? 결국 손해죠.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락장이 시작될 때는 모든 내가 생활하는데 없어도 되는 돈만 딱 세팅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다. 조바심 나는 순간 스트레스 받고 탈모 오고 손절하고 개털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윳돈으로만 무조건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로 이 전략을 세우기 전에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하락이 온 후에 6만원으로 돌아올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저는 오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세웠고, 6만원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로 인해서 이게 7만원, 8만원 이상, 9만원, 10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고, 곱하기 2배, 12만원까지도 뭐 좀 장기적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하락시 전저점 이하로 갈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장담은 할 수 없으나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횡보장이 올 가능성은, 자, 하락해가지고 올라오는 건 좋다. 그러면 올라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 횡보장은 어떻게 버틸 것이냐. 이것도 좀 고민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 갤럭시가 2010년 4월 27일 날 첫 출시했어요. 갤럭시 1이. 그래서 그 시점이 한 요쯤이 될 거예요. 그전에는 단순하게 가전이라든지 뭐 TV 이런 것들로 이제 뭐 자동차도 있긴 있었겠지만 기타 등등의 사업으로 요때 이제 좀 횡보를 했었고, 이때 갤럭시 폰이 나오고 이제 1에서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1차 또 이제 한번 상승이 나왔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점에서 고점까지 2.5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때 또 횡보를 합니다. 이때는 뭐냐 하면은 스마트폰 3G, 4G 시대예요. 뭔가 스마트폰의 성능은 좋아지고 기능도 늘어났지만 사실상 크게 다른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때고, 2016도 이 시점으로 메모리랑 디스플레이로 매출 성장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성장을 보였고, 그리고 다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지금 다시 반등을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렇게 또 횡보장이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은 아까 디스플레이, 메모리 요게 업그레이드가 되죠. 시스템 반도체랑 QLED 그리고 휴대폰도 아까 얘기 드렸던 미래지향형 휴대폰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는 횡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상승이 나올 때는 결국
7만원, 8만원을 저는 갈 거라고.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알아본 삼성전자의 현 위치에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우고 있는 전략이 뭐냐 하면은, 자, 오늘 58,000원에서 100주를 샀습니다. 정확하게 57,900원에서 한호가 좀 낮게 샀고요. 그리고 5만원에서 나머지 100주를 살 겁니다. 그러면 평단가가 어떻게 되냐? 54,000원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46,000원에서 200주를 사면 평단가를 5만원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간은 이게 8,000원이나 높죠. 꽤나 큰 거리 같은데, 고점에서 처음 하락이 나오면은 꽤나 큰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58,000원에서 5만원까지 가는 것도 생각보다 빨리 갈 수가 있고, 여기서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 오히려 뭐 조금 더 더딜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단가를 5만원 이하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자, 잠깐 앞으로 가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 그 분봉으로 다 쪼갰을 때 지지 저항선이 58,000원, 54,500원, 5만원입니다. 근데 요거는 한 49,000원으로 제가 보시는 걸 아까 이야기 드렸고, 아까 전에 제가 58,000원 정도 했죠. 그럼 얘가 여기 돌아왔다가 초과하면 수익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매매가 없더라도. 근데 얘가 떨어졌을 때 5만원에서 매수를 하면은 요것보다 조금 아래 있는 54,000원에 이제 평단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54,000원을 돌파했을 때 조금 수익을 보더라도 그냥 절반을 덜어내 버립니다. 그러면은 수익은 없지만 이 100주가 58,000원이었던 평단가가 54,000원이 되고 그대로 상승이 나오면 그 100주에 대한 수익만 극대화를 시키면 돼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아래로 떨어졌다. 뭐 저점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46,000원, 45,000원까지 오면은 그때 200주를 추가를 사서 5만원 이하의 평단가를 맞춥니다. 그러면은 얘가 요 아래쪽에서 이제 떨어졌다가 상승이 나오면은 그때 요 가격에 왔을 때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400주 중에 200주를 들든지 300주를 들든지 해가지고 평단가 5만원에 그냥 100주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수익을 극대화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200주로 극대화를 해도 되고, 무조건 분할 매매로 대응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마냥 기다렸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래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평단가를 낮췄을 때 나중에 6만원 와도 수익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많은 주식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편안하게 계속 올라갈 때까지 버틸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대응을 꼭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 예상이 42,300원은 안 깨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깨지면 뭐 그냥 버티는 겁니다. 의미 없습니다. 뭐 여윳돈이 좀 생기면은 뭐 그때 가가지고 한 100주씩 추가해가지고 뭐 평단가를 계속 내려놓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배당금만 받으면서 그냥 존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 저는 얘가 6만원 이상이 결국 이래 가든지 결국은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길게 안 봅니다. 솔직하게. 길게 봐야 2년. 2년 안에 시스템 반도체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6만원은 돌파해 줄 거라고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지금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인 거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평단가가 떨어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단가가 49,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존버할 만합니다. 그냥 버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평단가 조절 안 하고 버티시고 수익 극대화 하셔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돈만 빚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시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 길면 2년에서 3년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그냥 푹 묵혀둘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현재 삼성이 다양한 먹거리와 사업 투자 그리고 성장할 매출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하락장에 물론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하지는 않지만 그게 알고 봤더니 단순 조정이었고 계속 상승이 나오면은 나중에 또 매수하기도 망설여지는 게 현실이죠. 제가 지금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액으로 투자하고 조금만 애매하면은 비중 조절했다가 반등이 나오면 또 그 가격에 사기는 또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아예 안 하시면은 갑자기 이게 하락이 아니고 단순 조정 후 상승이 나왔을 때 망설여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확실한 종목에 제 기준이긴 하지만 확실한 종목에 현금 비중을 높인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망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다른 종목들은 이미 상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마지막에 망할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만약에 저점이 왔다라고 생각할 때는 약간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에도 투자하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은 좋다. 58,000원에 샀다. 근데 말 그대로 단기 조정으로 끝나고 얘가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제가 뭐 58,000원에 샀다고 했을 때 약 580만 원 정도 투자를 한 거잖아요. 얘가 한 5.5%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제가 수익이 30만 원이 나더라고요. 지금 100주로 가지고 그냥 이대로 상승이 나오면. 그러면 얘가 5.5%면은 약 63,400원이니까 뭐 64,000원, 64,000원 정도 되면 되거든요. 이러면은 전고점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1차적으로 기대가 되고, 이때 그냥 50주 수익을 해가 15만원 정도 익절하겠습니다. 그리고 50주 얼마 안 되는 물량이지만 그냥 냅둘 거예요. 다시 58,000원이 오든지 아니면 이대로 날라가지고 7만원, 8만원, 9만원이 되든지, 그러면은 이 구간 안에 적당히 또 25주만 익절하든지 아니면 전량 익절해가지고 그냥 그 수입으로 만족하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이 그렇게 7만원, 8만원, 9만원 갔다는 얘기는 약간 조정을 한 다음에 상승장이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상승장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우가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 우에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러면 주식수도 많아지고 배당받는 금액도 많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건데,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가 이거는 3월 19일 저점, 그리고 요거는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딱 계산을 해보면은 현재 그 차이가 15%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3월 19일 저점 기준으로는 21%가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3월 19일 저점에서 우선주를 샀는 사람하고 보통주를 샀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주를 샀는 사람이 6% 정도 수익을 더 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의결권이 중요해, 그 가치에 따라 이거 갭이 조금씩 이제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고 하는데, 시장이 좋고 둘 다 상승을 하니까 이 회사가 보통주 의결권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의 배당금이라는 그 가치가 더 부각이 되면서 이게 좁아진 건데, 경영권 분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 회사 경영이 잘못되고 있어가지고 뭐 주주를 바꿔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경영 CEO를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결권이 중요해질 때는 이 보통주의 가치가 올라가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갭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거를 주식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물론 시장이 하락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회사의 주식이 떨어지면은 이 회사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의견을 내고 의결권들을 행사해야 될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 갭 차이가 보통주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점점 벌어질 거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반대로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뭔가 뭐 의결권 행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주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갭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면은 저는 이 갭이 점점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6만원 기준으로 저점까지 보통주입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6만원에서 저점까지 제 기억에 21% 정도, 21% 정도 하락이 했을 때 저점인 것 같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42,300원에서 저점까지 하락을 하면 27%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샀을 때 하락장이 온다면은 배당은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그 하락되는 손실 금액이 훨씬 커진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선주냐 삼성전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상승장이 왔을 때는 결과가 반대로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락장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통주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주식 아직 초보입니다. 그래도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좀 이것저것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초보고 모르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유튜버 분들 영상을 보고 참고하면서 제가 세운 전략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고수들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처음 100주를 매매를 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겸사겸사 내일 기준으로 해서 배당금도 한번 처음으로 배당금이라는 걸 한번 받아보고자 하는 목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시작했고 저는 이렇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참고만 하시고 어찌됐든지 간에 투자의 판단하고 책임은 본인 몫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고민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으로 만약에 하락장이 진짜 온다면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